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런 이야기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HR 채용이 바라보는 IT 경력자의 최소 스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은 굉장히 크죠. 제조업 기업이면서 많은 첨단 기업, 즉 특별하게 이제 반도체와 핸드폰 위주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는 조직이죠. 삼성은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삼성 전 계열사에서 대규모 대조공채로 사람을 채용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몇천 명 단위로 이제 공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삼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입을 키워서 만드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경력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은 기회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사원 입장에서 경력자로서 삼성전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어떠한 부분이 고려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제조업 기반이다 보니까 이공계 박사 출신들,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자나 화학 쪽에 많은 박사급 인재들이 해외에서 이제 많이 모셔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국은 신입들 또는 신입들을 키운 경력자들, 사내 경력자들의 부분이 어떤 신규 사업이나 삼성전자에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 요망되는 그런 인재들을 필요로 할 때, 그런 인재를 뽑을 때 이제 경력사원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이공계 쪽 박사, 특히 이제 해외 인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IT 개발 경력자로서 삼성전자의 IT 부문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IT 경력자들, 제 국내에 계신 분들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만 좋아하고 개발만 해왔고 개발 경력이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IT 경력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이직 한번 해볼까? 그 중에서 삼성전자로 이직할 때 어떠한 허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많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 이제 나이가 많지 않아야 합니다. 네, 삼성전자도 일반 사기업이기 때문에 정년까지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이를 부리는 입장에서 나이가 많기보다는 가장 일하기 중심적인 일을 하는 연차인 이제 대리급, 과장, 책임급을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상 직급도 채용을 하긴 하는데 수적으로, 확률적으로 대리과장급이 가장 선호된다. 물론 이제 타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이제 해외 이공계 박사급 인재 말고 이제 IT 쪽 부문에 있어서는 해외 IT 회사 경력이 또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차치하고 만약에 이 부분 IT 해외 회사 경력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그 아마존 미국이나 뭐 구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국내에 왔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IT 부분에 입사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네, 그게 한 가지 이들이, 즉 그 삼성전자 HR이 선호하는 하나의 요소이고요. 세 번째는 생각보다 그 삼성전자 신입은 아시다시피 뭐 SAT인가요? 그들의 직무 인성 평가 시험만 통과하고 뭐 면접만 잘 보고 그러면 사실은 그 대학 스펙, 스카이 같은 대학 스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헛들이 있다라고는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도 있거든요. 삼성전자에 되게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스펙을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IT 경력자로서 지방대를 나와서 삼성전자에 지원을 할 때 삼성전자 채용 HR이 뭔가 검증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사실 경력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신입만큼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이런 학력을 볼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성도 스펙을 보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만 하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래서 좀 학력의 스펙이 조금, 그러니까 이거는 대학이나 석사, 박사를 떠나서 순수하게 이제 대학 네임밸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허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좀 독특한 그 특징이긴 한데, 보통 그 IT 근무회사, 특히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전에 근무한 사람들이 다시 나갔다가 퇴직했다가 다시 재입사를 원하면은 흔쾌히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전에, 즉 경력 채용에 있어서 이전에 삼성전자에 근무했거나 삼성 계열사에 일했었던 경력이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란 얘기인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입이든 경력이든 한번 그 삼성 관계사 또는 삼성전자에 입사를 해서 삼성에 들어갔는데 결국 퇴사할 때는 회사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버린 삼성을 다시 들어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문화 자체가 그렇게 호의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특히 뭔가 그 삼성을 알고 들어온 사람보다는 삼성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도화지인 상태에서 그냥 들어와서 삼성 문화를 알고 그냥 이렇게 일하는, 채용시키는 걸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 SDS 출신들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SDS 출신으로 입사하게 되면 이제 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SDS랑 많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은데, 그런 관계니까 좀 부리기 어렵거나 또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IT 경력자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특별한 인지도가 없거나 어필이 안 되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고위 임원급한테 스카우트 되는 게 가장 좋은 케이스인데, 이런 거 앞에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 정도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으면 서류 자체가 통과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을 IT 경력자로서 삼성전자 IT 부문에 입사를 할 때, 채용을 시도할 때 고려해야 될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삼성전자가 최고의 직장일 수도 있지만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삶의 만족을 느끼고 다닐 만한 회사들 많이 있거든요. 규모를 떠나서. 그래서 지원하기 전에 자신의 위치와 미래를 좀 생각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성전자도 이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장급이죠. 수석직급 정도부터
때부터는 50세부터는 이제 명퇴하기 시작하는 게 왜냐하면 수석 직급이지 임원 달기 마지막 직급이기 때문에 수석 직급 정도 돼서 이제 조직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팀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압박이 들어오죠. 명퇴 압박. 그리고 삼성전자 HR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압박을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직접적에 가깝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제 수석급으로 많은 역할을 하셨던 이제 전자분의 이제 얘기인데 그분은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20년 이상 계셨고 이제 그분도 박사급이에요. 박사급으로서 이제 전자에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제 어느 날 자기 위로 이제 임원급 한 분이 오셨는데 자기 영역하고 나이도 비슷해요. 연배도 비슷한데 임원급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연구하던 분야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서로 이제 영역은 안 겹치게 이제 일하다가 그 임원급이 이 수석분의 영역을 조금 넘어오게 됐나 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HR에서 연락이 갔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그 이 임원께서 조금 불편해 하신다. 네, 그런 내용을 듣고 이 수석분이 좀 그만두시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불편해 한다는 거는 이제 다른 조직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일 수 있는데 다른 조직에서 그 정도 연차를 다른 팀에서 또 다른 본부에서 그 정도 연차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음표인 거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삼성 조직 문화가 좀 그 강하다 보니까 그 자신의 성향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크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